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첫 수업 시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원격으로 선생님 이제 수업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색하고 또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과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갈까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 지식을 배우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자료들을 제작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수업이라는 거는 단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 서원혁 선생님이라는 그 인격을 가진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이 교과의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인격이 부딪히고 그런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게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수업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족해 보여도 완벽한 자료를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어, 그냥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요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국어를 배울까? 어, 어떤 친구들은 뭐 우리말인데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국어라는 교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특히 문학이나 시 같은 것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쓰는 말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을 담아내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을 통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어가 생각을 창조해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가장 생각하는 국어를 배우는 목적,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열어나가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 이 국어 교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더 배우고 이런 쪽보다도 선생님은 이 국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게 되는 언어 생활, 여러분이 실제 사용하게 되는 말들이 어, 고품격으로 또 되게 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 1단원은 시에 대한 거예요. 비유하는 표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단원이 되어 있잖아요. 비유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시를 소재를 가지고 이제 비유하는 표현을 배우게 되는데 선생님은 조금 방향성을 다르게 해서 시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시를 사랑하게 되고 또 시를 생활 속에서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잠깐만요. 여러분들에게 한해살이의 선생님이 보여줬었는데 아, 네. 요게 이제 미렌이라는 출판사에서 낸 그 문학집이에요. 할머니의 악이라는 건데 뭐 선생님이 낸 책은 아니고요. 잘 안 보이네요. 요 안에 선생님이 쓴 시가 실려 있어요. 물론 대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줄게요. 다음 수업 시간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시를 느끼고 사랑하고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해마다 봄이 되면 선생님이 우리 반은 이성 교제에 대해서 조금 절제를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억누르려는 게 아니라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정말 사랑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어를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정말 준비한 만큼 아름답고 정말 멋진 사랑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시는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예요.
김인육 씨라는 분이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공유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미안해요.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의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아저씨 화났어요? 첫사랑이었다. 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남학생들은 손발을 오글거리면서 들었을 것 같고, 여학생들은 흐뭇한 미소를,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들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이제 대하면서 참 이 시인이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물리학이라는 것을 배우겠지만, 물리학이 굉장히 딱딱하고, 좋아하는 친구는 좋아하겠지만, 선생님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흥미롭긴 했는데 어려웠어요. 근데 그 물리학이라는 그 어떤 대상을 가지고, 물리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가장 딱딱해 보일 수 있는 것에 연결시켜서 비유를 해서 빗대어서 표현을 하니까 뭐랄까요. 달콤한 말로 달콤한 말을 하면 조금 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딱한 걸 가지고 달콤하게 표현하니까 그 무게감이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찔한 진자 운동이 뭔지 알죠? 네. 뉴턴의 사과 뭔지 알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여러분 배웠을 것 같은데, 네, 쿵 잡아당기는 거, 자기를 더 큰 질량으로 끌어당기고 훅 끌어당기는 거죠. 지구보다 더 큰 질량이니까 엄청난 그 힘으로 자기를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뉴턴의 사과처럼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지고 심장이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했대요. 오르락내리락. 네, 뭔지 놀이공원 가본 친구는 알 거예요. 얼마나 아찔한지. 네, 그리고 자기 감정을 마지막에 가서 표현하죠. 이 모든 시의 내용이 내가 느끼는 처음 사랑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달콤하게 표현했어요. 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공유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시인이 느끼는 또는 공유가 극중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기를. 그래서 시는 아름다운 거구나. 시는 예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말들이 다 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먼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네. 시는 사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접하고 있거든요. 음, 그걸 시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야. 어, 매일매일 편의점에 갈 때 들려오는 음악, 컴퓨터를 켜서 여러분이 듣는 음악, 멜론이나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듣는 음악들이 이 노래 안에 있는 노랫말, 가사가 사실은 시거든요. 이 시에다가, 노랫말에다가 멜로디를 붙인 게 바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시를 매일 접하고 즐기고 있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 한 조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는 시는 이 김춘수 시인의 모든 것들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 시에서 담겨있는 내용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꽃이라는 시인데요. 네, 좀 작지만 한번 선생님의 목소리로 공유 같진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 목소리 한번 들려줄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우! 네,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상상하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상상하면서. 어, 네, 마지막 부분이 사실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무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이걸 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꽃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름다움,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또 향긋한 그런 느낌. 네. 어쨌든 선생님의 삶과 또 여러분의 삶이 만나서 그런 하나의 잊혀지지 않는 의미,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여러분들 선물하고, 첫 번째 미션이에요.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은 오늘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을 낭독해서, 자, 녹음을 해도 좋고요. 녹음한 파일이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상은 올라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얼굴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친구는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책 읽어주는 여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만 나오게 해서 옆에 각도에서 읽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나는 얼굴이 나와도 괜찮아요 하는 친구는 얼굴이 나와도 되고요.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는 손만 보여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곰인형 같은 거 아니면 컵 뭐 이런 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놓고 목소리만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혹시 나는 좀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 하는 친구는 음악을 좀 깔아줘도 선생님이 들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었고요. 오늘 퇴근 전까지 5시까지 선생님이 당분간은 그 과제 제출 기간을 좀 지연해서 내도 될 수 있게끔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요. 예, 읽는 거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기 때문에 글씨가 작을까봐 한 번 더 네, 요거를 보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네, 요게 아마 그 네이버에 검색해도 이 시가 나오니까요. 예, 그거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네. 요 시를 읽을 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 목소리로 감정을 실어서 분명한 목소리로 감정을 살려서 낭독할 때 시의 진짜 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면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네. 오늘은 네. 오늘은 교과서 32쪽에서 33쪽의 내용 뻥튀기인데요. 그거를 선생님이 한번 낭독을 해줄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과서 34쪽과 35쪽에 3, 4, 5번을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34쪽 3, 4, 5번을 해결한 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위두랑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과제는 선생님이 다 올려놨습니다. 세 번째는 4번 활동이 뭐냐면 뻥튀기를 비유해가지고 다른 대상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비유한 까닭이 이런 거다. 이렇게 적는 난이 있는데 그걸 한번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인데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 다시 한번 수업 끝날 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 요걸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선생님 조금 조작이 지금 어색하고 서툴어요. 여러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먼저 요걸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교과서 34쪽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비유하는 표현. 이제 이번 수업의 가장 핵심 개념이에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을 봄날 꽃잎으로 표현한 것처럼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서 만약 시험에 비유하는 표현을 설명하세요. 또는 이걸 무엇이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 네,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이제 개념을 잡으면 되고요. 네, 지금 집에서 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선생님 딸들이 싸우는 목소리가 들리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다 이제 하려고요. 뭐냐면, 이제 이 비유하는 표현은 시는 비유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소설이나 이렇게 소설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는 뭐 그런 비유를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딱 전달하게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았을 때, 처음 받을 때 이게 뭐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선물 받을 때도 그냥 어떤 선물인지 딱 보여주면 약간 뭐랄까요? 좀 흥미라고 할까요? 그런 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흥미라는 게 떨어질 수 있는데 포장을 하잖아요. 예쁘게 포장을 하고 우리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할 때 이벤트 할 때 보면 뭔가를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시는 딱 처음 받았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그거를 포장지를 딱 뜯어볼 때 이게 이런 말이었어? 이렇게 이제 와닿는 거죠. 재미있는 뭐 이렇게 좀 아름다운 것도 있겠지만 그 선생님 딸들이랑 이렇게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면 목련꽃이 피었잖아요.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졌을 텐데 그 목련꽃을 이제 보면 아 예쁘다 이러다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휴지로 코를 푼 다음에 나무에다 던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이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누가 휴지를 저기 코를 풀어서 탁 던졌는데 예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인이 그렇게 많이 느꼈다면 아마 시가 그런 식으로 가겠죠. 코푼 휴지, 뭐 나무가 왜 코푼 휴지를 꽃을 피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시인이 느낀 그 감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으면 뭐 웃기거나 잘 그 감동이 와닿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현상이나 물건이 비슷한 현상 또는 비슷한 사물 그런 거를 자기가 감정을 느꼈던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주아가 저 나무에 달린 그 목련꽃을 가지고 목련나무에 핀 꽃을 보고 휴지를 같다고 느꼈다면 그 친구는 주아라는 친구는 그걸 휴지에 빗대어서 표현하겠죠. 휴지 같은 무엇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게 비유하는 표현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지금 크로마키를 넣기는 했는데 얼굴에 자꾸 검은 점들이 생겨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지만 무시하고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이 뻥튀기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잘 낭독을 해야 될 텐데. 글은 고일이라는 사람이 썼고 그림은 권세혁이라는 사람이 그렸네요. 우리 반에 도윤이가 우리 첫날인가요? 둘째 날인 것 같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좀 선생님한테 내달라고 했는데 그때 사비 연필인가 그 그림 그리는 연필을 사진 찍어서 보낸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도윤이가 요거를 이런 것들도 글이나 아니면 시나 이런 거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뻥튀기 튀기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춘천에는 아직도 뻥튀기를 튀기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뻥튀기를 튀기는 곳이 있는데 길가에다가 이렇게 막 이제 뭐 압축기로 해서 막 뜨겁게 달궈가지고 딱 돌리다가 뻥해요 하면 펑 터지면서 여러분이 이제 옥수수 강냉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은 사실 팝콘 세대죠?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막 퍽퍽퍽 튀기는.
조금 이게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뻥튀기. 뻥이요, 뻥.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비가 날아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한방눈이 내리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폭죽입니다. 하얀 연기 고소하고요. 가을날 메밀 꽃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새우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멍멍이 냄새가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옥수수 냄새입니다. 선생님 잘 읽었죠? 박수. 와! 네, 여러분이 3번, 4번, 5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게요. 2번은 꼭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3번의 내용이 뭐냐면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을 어디에 비유했는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여기 다시 앞장으로 32쪽을 펼쳤는데 보면 어디에다가 비유했는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도 동굴에서 네, 나비, 아이고 그래도 굵다. 나비, 그 다음에 한방눈, 아니야 아니야 한방눈이야, 아니야 아니야 폭죽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요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제 요 비유하는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런 비유하는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 네. 선생님이 원래 잘 글씨를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하세요. 첫날에 점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미안해요. 첫 번째는 관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공통적인 내가 느끼는 지금의 감정과 내 생각과 비슷한 점이 뭘까? 공통점 또는 비슷한 점. 네, 비슷한 점이 뭘까? 선생님 판서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고 따라해야 되는데 네, 네, 자,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뭔가를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를 빨리 배우고 잘 배우는 사람 특징은 관찰력이 굉장히 훌륭해요. 선생님을 한번 얼굴을 관찰해 보세요. 어떻게 보여? 보이는 특징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일단 되게 뭔가 좀 피터팬 냄새가 나지 않나요? 좀 특히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이미지가 좀 많이 없는 얼굴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친구들이 별명을 바로 짓는 게 피터팬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작년에는 찰리 채플린 같대요. 찰리 채플린 나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여기 코수염 달고 코미디언인데 하여튼 그런 분과 닮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뭔가를 예리하게 관찰하게 되면 감동이라는 게 생겨요. 뭔가 표현하고 싶은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공통점을 이렇게 유심히 생각하다 보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비슷한 점을 찾게 돼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그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나비라고 생각한 거고, 그게 한방 눈처럼 생겼다고 생각한 거고, 이 뻥튀기가 폭죽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요 정도면 3번 첫 번째 게 해결됐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에 가서는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다음 장에 가서는 이 시인이 뭐를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뻥튀기를 표현했고 두 번째는 이 시인이 뭐를 표현했냐면 냄새를 표현해요. 이 뻥튀기 냄새. 첫 번째는 메밀꽃 냄새 같대요. 메밀꽃 냄새. 이거는 메밀꽃 냄새를 못 맡아본 분들은 이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를 잘 느끼고 시적인 표현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새로운 표현을 찾아내거나 이런 거는 삶의 표현을 여행을 많이 가고 경험을 많이 해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린 책을 통해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감정을 여러분이 느낌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요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야 이 뻥튀기 냄새는 새우 냄새야. 뭘 표현하고 싶을까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새우 냄새는 고소해요. 선생님이 느끼기에. 고소함이 공통점이 아닐까? 멍멍이 냄새가 난다는데 선생님 멍멍이 냄새가 뭐 샴푸로 감는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멍멍이 냄새가 그렇게 주고 이렇게 약간 비릿한 냄새이거든요. 선생님 멍멍이 냄새를 고소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이 시인은 어쨌든 그런 감정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옥수수 냄새야 이렇게 썼어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비유한 까닭은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해서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3번 문제를 해결한 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잘 모르겠을 때는 언제든 선생님한테 전화를 주세요. 4번인데요.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대상, 이 시 말고 여러분이 한번 다른 대상으로 비유해 보자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는데 여러분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이게 꼭 설마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자기만의 표현 방식이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시가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선생님은 솜사탕. 자, 뻥튀기를 솜사탕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모양이 커지니까. 선생님 이거보다 원래 글씨 더 잘 써요. 지금 화면에다 쓰는 게 아니라 판에다 쓰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양이 커져서 솜사탕도 처음에 작은데 막 커지잖아요. 뻥튀기도 작은 알갱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뻥튀기를 솜사탕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은 오늘 아까 소개했지만 이 부분이 미션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몸짓이나 표정으로 네, 이렇게 표정이나 몸짓으로 여러분이 얼굴이 난 크게 나오는 게 싫어요 하는 친구는 멀리서 나와도 돼요. 다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담길 수 있게 몸짓이나 표정으로 솜사탕이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겠죠. 솜사탕. 네.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짧아도 돼요. 5초도 좋고 10초도 좋고 그 비유에서 표현한 사물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실 이제 다음 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거 맞춰보는 활동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솜사탕이라고 이미 써서 맞추기 쉽지만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영상으로만 돌리다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맞춰보는 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항상 이 수업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상호작용하기가 어려워서 어쨌든 여러분이 위도랑의 가제를 영상을 올려주면 여러분이 표현한 걸 올려주면 그 중에 재밌는 거 선생님이 한번 골라서 맞춰보기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꼭 내가 얼굴이 보이기 싫으면 손으로만 표현해도 좋아요. 근데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힌트는 있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4번 활동도 소개를 해줬고요. 5번에 보면 붙임딱지가 있어요. 그걸 떼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자기가 표현해보고 싶은 거를 붙임딱지로 붙이고 그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지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설명을 한번 달아본 거예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붙임딱지에 있는 사진들이 내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고 나는 뭐에 빗대어서 표현할 거야 라고 하고 그 이유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도 돼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주아는 선생님 첫째 딸 이름이 주아인데 주아는 선생님은 항상 이제 흔히 별명을 붙이잖아요. 비슷한 걸 가지고. 선생님 주아는 물방울이라고 표현해요. 물방울 같은 느낌이야. 물방울 같은 느낌이라서 주아를 항상 물방울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방울이 완전히 귀엽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선생님한테는. 그래서 물방울이라고 표현하고 주아 그림을 그리고 물방울이라고 표현하고
이해되시죠? 주화를 그릴 거야. 주화를 그리고 나는 붙임딱지 없으니까 주화를 그리고 물방울에 빗댈 거예요. 물방울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주화는 물방울처럼 순수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빗대어서 비유하는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과정이 5번 활동이고요. 5번 활동에 보면 친구들이 쓴 비유하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서로 소통하는 발표하고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번에서 친구들이 쓴 표현은 과제 제출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몇 가지를 읽어주면 그거를 채워 적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김춘수의 꽃을 낭독해서 영상으로 제출해 주세요. 얼굴이 나와도 좋고요. 얼굴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 얼굴이 안 나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면서 컵을 보이면서 찍든지 또는 나는 곰인형이 좋아요.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해요. 이게 곰인가요? 곰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곰인형을 앞에 놓고 찍든지 해서 김춘수의 꽃을 낭독한 영상을 위드랑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두 번째 미션은 34, 35쪽에서 다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선생님이 잠깐 설명한 대로 3번, 4번, 5번을 책에 쓰셔서 자기가 해결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4번 활동에 뻥튀기를 자기 나름대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면 됩니다. 네, 요거는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할게요.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중으로 과제 게시판에 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네, 힘내세요. 화이팅! 우리 곧 만나자.